자, 이번에는 디지털 통신 방식에 관련되는 문제를 쭉 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날로그 통신에 관련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쭉 진행을 했고, 두 번째가 이제 디지털 통신 방식에 관련되는 겁니다. 자, 우선 그 디지털 변복조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이론 시간에 공부할 때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진 PSK 하는 게 우리가 영어로 BPSK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BPSK 하는 게 있고, 또 사진 PSK라고 하는 이게 바로 QPSK 하는 게 있습니다. 기억합니까? 이진 PSK, 또 사진 PSK. 보통 이제 영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진 하는 게 BPSK, 사진 하는 게 QPSK 이렇게 되는 겁니다. 8진 PSK나 16진, 64진 하는 경우는 그 앞에 이제 숫자로 표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PSK 변조 차이점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간략하게 이 PSK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그 특성의 차이를 먼저 한번 간단히 복습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BPSK, 이진 PSK는 이상 PSK입니다. 이진 PSK, 위상이 두 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보내려는 그 반송판은 0도 이상하고 180도 차이가 나는 180도 이상의 반송파 두 개를, 즉 두 개의 상태를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신호 상태가 이제 두 개를 만들어 두 개 가지고 보내주는 게 바로 BPSK고, 여러분 서로 다른 상태가 네 개가 있는 거죠. 네 개, 사진 PSK니까. 그래서 BPSK는 이제 위상차가 몇 도씩 납니까? 이렇게 물으면 2파이 나누기 2진 이렇게 되죠. 2진 하는 거니까 2파이 나누기 2 그러면 파이 180도씩 위상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0도 위상짜리가 하나 있고, 또 180도가 위상차가 나는 180도 이상의 또 반송파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주는 게 바로 이진 PSK예요. 위상차는 180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0도 이상의 반송파는 1이다 이렇게 하고, 또 180도 위상차가 나는 180도 위상이 느린 것은 0이다 이렇게. 물론 바꿔도 되는 겁니다. 바꿔도. 그래서 이것은 1비트씩 가는 겁니다. 1비트. 그렇죠? 위상차는 180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한꺼번에 몇 비트 보내는 겁니까 하면 1비트 보내는 것이다. 그렇죠? 0도 이상은 1, 180도 이상은 0 이렇게 1비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몰 n가 1비트씩 가는 것이다. 그래서 스몰 n이라는 거 기억하나요? 주파수 스펙트럼 효율이라고 하죠. 1Hz에 1비트가 실려서 가는 것이다. 기억나죠? 1 bps per Hz다. 이렇게 1Hz에 1비트가 실려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QPSK는 사진 PSK니까 서로 다른 상태가, 서로 다른 신호 상태가 4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위상이 90도씩 차이가 나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상차가 몇 도씩 납니까? 이렇게 물으면 2파이 나누기 사진 이렇게 되니까 2분의 파이가 90도 아니에요? 이제 90도씩 위상차가 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0도 위상짜리가 하나 있고, 또 2분의 파이 90도 위상차가 나는 또 반송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180도 위상차가 나는 반송파가 있고, 또 90을 더하면 270도 위상차가 나는 반송파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신호 상태가 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2비트씩 가는 겁니다. 0도 위상차를 갖고 있는 0도 이상의 반송파는 00이다 이렇게 하고, 90도 늦은 것은 01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0도 위상차가 나는 놈은 11이다 이렇게, 270도 위상차가 나는 것은 10이다 이렇게. 그래서 한꺼번에 곱빼기로 2비트씩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스몰 n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로그 2에 사진 이렇게 하는 거죠. 사진.
요건 2진이니까 로그 2에 2 하니까 1이 나왔던 겁니다. 그럼 4는 2의 제곱이니까 로그 2는 1이니까 2가 탁 내려오면 이건 2비트씩 가는 것이다. 2bps/Hz다. 그러니까 1Hz 주파수 안에 한꺼번에 곱빼기로 2비트가 실려서 가는 이거보다는 2배나 고속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변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주파수 대역폭은 요놈은 1비트 보낼 때 1Hz예요. 그럼 대역폭이 얼마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1Hz 필요합니다. 그렇죠? 1비트 보내는데 필요한 주파수 폭. 그게 대역폭입니다. 대역폭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1Hz가 필요합니다. 왜? 1비트 보내는데 1Hz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놈은 1Hz의 곱빼기로 2비트가 가는 거니까 1비트 보내는 데는 2분의 1Hz만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반만 필요한 거니까 주파수 이용 효율은 요놈보다 이게 2배나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파수 이용 효율, 스펙트럼 효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주파수 스펙트럼 효율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스몰 n입니다. 그러니까 스몰 n가 크다는 이야기는 1Hz 안에 많은 비트가 가는 거니까 주파수 스펙트럼 효율, 주파수 이용 효율이 2배나 좋은 것이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대역폭도 이건 1Hz가 필요하면 이건 반만 필요하다. 2분의 1Hz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요되는 전력은 이건 한 사람이 가는 거니까 1비트 먹여 살리는 에너지를 우리가 2B 이렇게 하면 이 경우는 두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소요된 에너지는 2배만큼 준비를 해야 되겠지. 그렇죠? 이 경우는 1비트 에너지 요만큼 준비하면 되고 이건 두 사람이 한꺼번에 가는 거니까 이건 에너지는 2배만큼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심벌이라는 게 있는데 심벌이 기호 아니에요? 심벌이 기호입니다. 이 경우는 1비트씩 가는 거니까 한 심벌이 1비트로 돼 있어요. 그렇죠? 한 심벌이 한 기호가 1비트로 표현돼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놈은 한꺼번에 2비트로 가는 거니까 한 심벌은 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렇죠? 그런데 그 디지털 통신은 에라율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에라가 작아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심벌 오율은 심벌 에라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놈은 1비트가 한 심벌이니까 이놈은 2비트가 한 심벌이에요. 그러니까 에라가 될 확률은 요놈이 2배나 크죠? 그렇죠? 1비트만 틀려도 에라고 2비트 틀려도 에라니까 그러니까 심벌 에라율은 요게 1이다 그러면 요건 2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수가 높아질수록 에라율은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트 에라율도 있어요. 이건 심벌 에라율이고 비트 에라율도 있습니다. 비트 오율, 비트 에라율도 있어. 이것도 비트 오율이 있겠죠? 비트 에라율이 있겠지? 근데 이 경우는 1비트만 가는 거니까, 그렇지? 1비트만 가는 거니까 1이 0으로 된다든지 0이 1로 된다든지 그게 에라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심벌 에라율은 2배나 크다는 것은 당연한데 한꺼번에 2비트 보내면서 에라율이 2배니까 1비트로 환산하면 이것도 1배입니다. 이것도 1배고. 그래서 요게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비트 에라율은 동일한 겁니다. 왜? 한꺼번에 2비트 가는 변조기 때문에 2비트 가는 변조에서 심벌 에라율이 2배니까 1비트당으로 따지면 1배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결론은 비트 에라율이 똑같을 바에는 위에 거보단 이게 좋다 그 말이지. 왜? 주파수 이용 효율도 좋고 대역폭도 반만 소요가 되고 또 2배나 고속 전송할 수 있고 또 에라율은 또 비트 에라율은 또 같은 셈이고 물론 심벌 에라율은 이게 2배나 크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동통신할 때도 전부 QPSK가
가지고 변조시켜 가지고 저 메시지도 보내고 또 음성 전화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월등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열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6진 PSK가 있다 그러면 16진 PSK는 한꺼번에 1Hz에 몇 비트씩 보내주는 전송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24는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그 2에 16. 그렇죠? 그럼 16은 2의 4승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1이죠? 그럼 4가 탁 내려오니까 1Hz에 4비트씩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더 고속 전송이죠. 1Hz에 4비트 가는 거니까. 요거보다도 2배나 더 고속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주파수 폭도 1비트 보내는데 4분의 1Hz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대역폭도 아주 작게 맥히고 또 스몰 n가 4가 되니까 1Hz에 한꺼번에 4비트씩 보내주는 아주 고속 전송의 변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진수가 높아지면. 그러면 위상차가 몇 도씩 납니까? 이렇게 물으면 2파이 나누기 16 그래야지. 그러면 22.5도씩 차이가 나면 서로 다른 16개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하고 신호가 너무 가까워요. 22.5도니까. 그러니까 진수가 높아지면은 고속 전송이 되고 또 주파수 이용 효율은 상당히 좋지만은 이렇게 신호끼리 가까워서 어떤 LI율은 더 크게 나타난다는 단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죠. 복잡하다. 서로 다른 16개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송을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복잡하다. 그러니까 에러가 좀 커질 테고 복잡하기 때문에 뭐 진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선호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PSK 중에는 그래도 요걸 가장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 기본은 다 알고 있죠, 지금. 이렇다. 그런데 이 PSK 부류들은요, PSK 부류들은 전부 동기건파만 가능해요. 비동기건파가 아니라 동기건파. 그러니까 변조할 때 사용했던 그 반송파를 발진기로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신호가 쏙 들어오면 곱해서 신호 레벨을 막 곱빼기로 키우면서 신호를 되찾는 동기건파는 복잡성이 단점이에요. 그렇지만 상당히 효율이 높은 에러가 아주 작은 그런 또 좋은 장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SK 부류들은 전부 동기건파만 가능하다. 그런데 ASK나 FSK는 동기건파, 비동기건파가 전부 가능하지만은 PSK만 동기건파만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PSK 부류 중에 딱 하나만 일종의 비동기건파를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복잡성이 좀 덜 복잡성을 갖게 되는 하나의 그 특이한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게 DPSK 하는 거 기억합니까? 차동 PSK. 그렇죠? 이것은 동기건파가 아니고 이전에 들어온 신호하고 지금 들어오는 신호하고 위상만 비교해서 같은 위상이면 1이다. 다른 위상이 들어오면 0이다. 이렇게 위상만 비교하는 차동 위상 건파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성이 좀 해소가 되는 좀 경제적인 PSK 변조가 DPSK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차동 위상 건파. 요거 하나만 그래요. 그런데 이 QPSK라고 하는 것이 90도씩 위상차가 나가지고 한꺼번에 2비트씩 가는데 그런데 2비트씩 가는데 이게 하나 안타까운 단점이 있죠? 하나 단점이 있잖아요. 뭐냐면 처음에 00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01 이렇게 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 10 이렇게 가는 거고 뭐 그 다음에 또 01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항상 이런 순서로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00 다음에 11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자리가 2비트가 확 바뀌어버리면 두 자리가 바뀌어버리면 요것도 요거 다음에 요놈이 가면 한꺼번에 2비트가 바뀌어버리면 180도 이상의 변화가 발생이 돼가지고 QPSK는 90도씩 이상의 변화가 발생이 돼야 그게 정상적인 어떤 좋은 장점의 변조가 되는데
두 자리가 바뀌어버리면 180도 이상의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럼 그때는 찌그러짐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찌그러진 그런 변조가 돼서 나중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안타까운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180도 이상의 변화를 제거시키는 그런 QPSK를 앞에 O자 붙는 거 기억합니까? 옵셋, 어떤 시간차를 좀 주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OQPSK 하는 이런 특이한 변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OQPSK 하는 것은 나중에 면접 시험에도 많이 물어볼 정도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종의 QPSK 변조에 속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2비트로 가는데 1비트를 위쪽으로, 1비트는 밑으로 이렇게, 짝수 비트는 위쪽, 홀수 비트는 밑에 쪽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는 겁니다. QPSK는. 이제 그렇게 될 때 그 어느 밑으로 가는 채널 쪽을 한 심벌이 2비트가 가는 게 한 심벌이에요. 근데 한 심벌의 반, 그러면 1비트가 가는 시간이죠. 1비트 가해지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 시간만큼 그 밑에 운영하는 그 홀수 채널은 1비트 시간만큼 좀 늦게 변조를 시작해버리면 좀 시간차를 좀 줘가지고 좀 시간차를 좀 줘서 위쪽에 짝수 비트하고 홀수 비트를 시간차를 좀 줘가지고 이제 변조시켜버리면 그때는 180도 이상의 변화는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O자가 옵셋 하는 게 어떤 시간차 하는 뭐 그런 용어죠. 그래서 이 OQPSK 하는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변조였습니다. 열 수 있죠? 자, 그래서 ASK, FSK, PSK 하는 이런 변조 방식이 우리가 대표 기본적인 디지털 변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날로그 변조에는 없고 디지털 변조에만 있는 복합 변조가 하나 있죠. 뭐냐면 진폭에도 1비트 실리고 위상에도 1비트 실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폭도 2개, 위상도 2개 이렇게 해버리면 한꺼번에 1비트, 2비트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진폭에도 정보를 싣고 위상에도 싣고 이렇게. 그게 바로 ASK하고 또 위상에 정보가 실리는 게 PSK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APK라는 변조. 이게 우리가 상용화된 이름을 QAM 변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스몰 n가 2비트씩 가는 이런 어떤 보속 전송이 가능한 변조가 되는 겁니다. QAM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쭉 풀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이론 시간에도 많은 예제 통해서 많이 풀었고 또 웬만한 주의사항은 다 여러분들이 숙지가 돼 있을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1번 BPSK하고 QPSK 설명 중에 옳게 설명된 항목은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옳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라번하고 마번이 옳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라번은 주파수 스펙트럼 효율은 스몰 n 아니에요? 스몰 n는 QPSK는 2가 됩니다. 1레리째 2비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캐리어 파워라는 것은 이 반송파에 소요되는 전력, 그게 에너지죠. 쉽게 표현하면. 소요되는 에너지는 2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1비트 에너지의 2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라번이 맞습니다. 라번이 맞죠. 전력도 2배가 소요가 되고, 그렇죠? 또 스펙트럼 이용 효율도 이진 PSK보다는 스몰 n가 2배나 좋아서 고속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번도 맞습니다. QPSK 대신에 O자 들어가 있는 QPSK. 아주 중요했죠. 옵셋 QPSK 하는 것은 한꺼번에 2비트가 바뀌어버리면 180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QPSK 기본 90도씩 바뀌어주는 그 기본 원리에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곡, 찌그러진 어떤 변조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에라투성이의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180도 위상의 변화를 제거시키는 QPSK를 OQPSK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1번은 라번하고 마번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왜 틀렸는지 하는 것도 숙지를 해나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1번은 답이 두 개입니다. 라번, 마번. 자, 2번 디지털 변조 중에 PSK 설명 중에 틀린 것. 우리가 디지털 변조는 ASK, FSK, PSK 하는 기본 변조 3개가 있고 또 복합 변조라고 하는 QAM 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PSK가 아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 PSK 설명 중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묻습니다. 자, 1번 정진폭이므로 그렇죠. PSK는 반송파의 위상의 정보가 실리는 겁니다. 진폭의 정보가 실리는 ASK가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진폭이 포락선이 항상 일정하죠. 정포락선, 정진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선형 증폭에 적합하다. 비선형 증폭에 적합하다. 자, 원래 진폭이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진폭이 일정하다는 것은 어떤 비선형 진폭이 아니죠. 이건 그렇죠. 어떤 선형적인 그렇죠. 진폭의 정보가 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진폭에 뭐 잡음이 낀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수신 쪽에 탁 뭐 리미터로 쳐버리면 되는 겁니다. 진폭에는 정보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선형 증폭에 정진폭이므로 비선형 증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변조를 써도 쓰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2번 잡음과 레벨 변동에 강하다. 그렇죠. 이게 아날로그 변조의 PM에 해당되는 거니까 PM이나 FM은 뭐 진폭에 정보가 없으니까 진폭에 잡음이 끼면 탁 쳐버리면 되고 또 외부 방해 현상에도 강했던 변조였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죠. 그다음에 3번 주파수 변동에 약하므로 이게 미안합니다. PSK가 아니고 2번은 FSK죠. FM이라고 하는 FSK.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FM이었죠. FM. 진폭의 정보가 실리면 리미터로 팍 쳐버리니까 어떤 외부 잡음이나 어떤 방해 현상, 요 외부 영향이 상당히 강한 변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맞죠? 정진폭이죠. PSK도 정진폭이고 FSK도 진폭에는 정보가 실리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정진폭, 정포락선